못난이 삼형제 낭만시대 TV. 오늘의 주제는 60년대부터 70년대, 80년대까지 그때를 낭만시대라고 친다라면 그때까지의 추억의 사건들 이런 게 주제인데, 그래서 오늘의 노래는 각설이 타령입니다. 전혀 관계없는 거. 어허 분바 잘도 보인다. 어허 분바 잘도 보인다. 일전화 한잔아 들고 나봐라. 일성가신 우리 남북은 제대에 안고 휴가 왔네. 둘이잖아 들고 나봐라. 이승만 씨가 대통령에 함태영 씨가 부대통령. 저희 삼자나 들고 나봐라. 3천만의 우리 민족 남북 통일만 기다린다. 너희 사자나 들고 나봐라. 4278년 대한 독립을 이루었네. 다섯의 옷자나 들고 나봐라. 5천만의 중공군도 물리치고 38선도 물리쳤네. 어허 분바 잘도 보인다. 어허 분바 잘도 보인다. 여섯의 육자나 들고 나봐라. 6.25 동란의 집태우고 운전 걸신이 웬 말이냐. 일곱의 칠자나 들고 나봐라. 70mm 함포 소리 상천리 강산을 에워쌌네. 여덟의 팔자나 들고 나봐라. 판문점에 열리게다 남북 대패가 나오신다. 아홉의 구자나 들고 나봐라. 군인생활 3년 만에 이등병이 웬 말이냐. 남았네 남았네 장자 한 장이 남았구나. 장하도다 우리 민족 평화 깃발을 드날린다. 어허 분바 잘도 보인다. 어허 분바 잘도 보인다. 낭만 뉴스입니다. 오늘은 서울을 무대로 활동하고 있는 거렁뱅이 품바 두 분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들 오십시오.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 대국이 됐는데도 이렇게 거지로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서 모셨습니다. 왜 품바로 살아가고 계신지 한 말씀 해주세요. 어허, 이 소봉 앵커 잘도 보인다. 근데 빌어먹고 산다고 다 거지가 아닙니다. 깊은 철학을 갖고 살아가는 모습을 이해하지 못하는 수준 낮은 사람들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 거죠. 예? 뭔 철학인데요? 무소유 알아요? 법정 스님께서 말씀하신 무소유 말하는 건가요? 그렇지. 그뿐만 아니라 프란치스코 성인도 저 얘기를 따랐던 거죠. 에이, 누가 따라요? 대기 그분들을 억지로 따르는 거지. 뭐 앞서거니 뒤서거니 아니면 함께 가는 거라고 해야 하나. 신봉님은 왜 품바로 살아가시나요? 왠지 분위기 있는 성 같지 않습니까? 멋있지 않아요? 엄청 불쌍해 보이는데요? 불쌍해요? 어떤 연민의 느낌이라도 팍팍 오는가 보네. 연민이라기보다 아휴, 왜 그렇게 사냐 하는 안타까움이죠. 어헤, 역시 앵커 양반은 하수구먼. 저는 헬리 맨신이 집시 바이올린을 들으며 내 인생의 길을 찾은 겁니다. 퀸의 보헤미안 랩서디를 들으며 힘든 길을 걸어가는 남자의 뒷모습이 비록 치근할지언정 참으로 아름답다는 정지에 오른 거죠. 그냥 치근하기만 한데요. 근데 그렇게 거지로 살면 힘들지 않나요? 힘들긴요. 내 돈 안 들이고 이 집 저 집의 다양한 음식을 맛보며 살 수 있는데 내가 자랑스럽습니다. 그럼요. 이 집 저 집의 음식을 맛보기 위해 우리가 얼마나 하루하루 도전하는 자세로 살아가는지 아세요? 앵커 양반 같으면 한 달도 못 버티고 굶어 죽었을 겁니다. 내가 미쳤어요? 그런 어리석은 도전을 하며 살게 두 분은 왜 하필 빌어먹는 일에만 도전하는 겁니까? 세상에는 더 가치 있는 도전하는 일들이 많잖아요. 가치라는 것은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겁니다. 그 가치를 그리 가볍게 세속에 맞추는 건 어리석은 짓이죠. 아, 이틀을 굶었더니 배고파. 누군가 해야 할 일이라면 내가 하자. 언젠가 해야 할 일이라면 지금 당장 하자. 는 게 저의 신념이고 의지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의지로 중요하고 필요한 일들을 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배를 굶어가며 거렁뱅이로 사느냐 말이죠. 아, 지금 당신이 우리 가르치려는 거야 뭐야? 가르치는 게 아니고 두 분을 위해서 하는 말이잖아요. 이보세요. 우리도 얻어먹고 살기 위해 효과적인 방법을 하나라도 더 배우고 익히면서 이만큼의 노하우를 쌓아온 겁니다. 아마 앵커 양반도 우리가 쏟아부은 노력의 과정을 알게 된다면 감동의 눈물을 줄줄 흘리며 존경하게 될 거요. 뭔 놈이 품바들이 입만 살아서. 뭐, 놈? 말 다 했어? 지금 우리 무시한 겁니까? 품바의 인권과 존엄을 이리 짓밟아도 되는 거냐고요? 아, 미안해요. 하도 어이가 없어서 순간적으로 말이 그렇게 나갔네요. 좋습니다. 잘못을 시인했으니 오늘 국밥 한 끼 사는 걸로 마무리합시다.
난 소고기 국밥으로 먹겠습니다. 드셔 소고기 국밥을 먹던지 공룡 아가리 국밥을 먹던지. 아싸 나리 앵커 나리 개살구 같은 우리 나리. 으휴 누가 이 양반들 아니 그 그지들 부른 거야. 이상 몹시 피곤한 품바 뉴스였습니다. 어허 어이 품바 잘도 호인다. 아이 품바가 잘도 호인다. 오 애절하게 타령 잘 부르네. 우리 팀에 넣어줄까? 최소한 목욕을 1년 정도 안 했으면 가능하지. 낭만시대 TV 46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추억의 사건들, 그러니까 낭만시대에 있던 사건을 갖다가 한두 개씩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뭐 저는 한두 개씩 이게 아니라 그 낭만 시대를 전체 아우른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그 중에 이제 가요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가요를 뺀 정치나 이런 데서는 이 양반 지금 이게 달고 있지만 다 이렇게 정말 거지 같았어요 그때는. 응? 모든 게 아주 뭐 독재에다가 뭐 맞아. 이런 상당히 어려운 시기였는데 그 이상하게 오히려 그 반대 극부적으로 가요, 그러니까 낭만적으로는 더 발전한 시대였어요. 사실 그때가 더.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렇게 됐어요. 최표적 낭만주의. 아니, 사람들이 그걸 갖다가 그러니까 마음을 갖다가 그쪽으로 쏟아서 그렇게 위안을 된 것 받을 같죠. 수도 예. 있으니까. 그러니까 6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가요계가 그냥 뭐 거의 트로트 일색이라고 그래도 뭐 별 트로트하고 팝송 뭐 좀 지식인들은 좀 팝송 듣고 그랬는데 70년대 들어오면서부터 이제 트로트는 그대로 그 남자는 남진 나훈아가 그 둘이 탁 쌍두마차가 돼서 가고 여자는 뭐 하춘아가 이렇게 이제 끌어나가고 이제 있는 그런 시대였어요. 초기에는 이제 뒤쪽으로 가서 또 생기지만은 그리고 그때 드디어 그 신중현의 락이 태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70년대. 또 하나는 우리가 좋아하는 산울림도 역시 그 70년대 말 쪽에 중후반 쪽에 나타나서 우리한테 그 즐거움을 줬고 또 하나는 이제 트롯 말고도 그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포크가 그 뭐죠 그 세시봉 그쪽 출신들이죠. 김민기라든가 양희은이라든가 뭐 이런 이영주, 이장이 이런 송창식. 그런 사람들이 포크성을 갖다가 전달하기 시작했어요. 팝은 팝대로 그냥 계속 가고 있었고 맞아요. 그리고 또 하나 신중현이 등장을 했다는 거죠. 뭐 김추자라든가 그때 펄시스터즈, 김정미, 뭐 장현 이런 사람들의 음악을 주면서 뭐 자기 본인도 미인 블루그를 했죠. 그게 그때 70년대인지 그 모르겠는데 어쨌든 70년도죠. 예 그때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음악이 아주 참 다양한 게 아주 가요가 참 찬란하게 빛을 그 피우기 시작했어요. 70년대 말에는 그 뭐야 대학가요제 뭐 강변가요제 이런 것까지 등장하면서 젊은이들 그냥 막 펼칠 수 있는 음악의 세계가 펼쳐지기 그 시작했어요. 모든 것들이 다 금지곡 됐어. 근데 거기에 하여튼 그러니까 국민들이 정말 좋아하던 곡들은 다 금지곡이 되긴 했죠. 그래서 저는 그게 이제 가요 그러니까 사건이라기보다는 어떤 그렇죠. 그 시대 어떤 변화인데 예. 문화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걸 갖다가 저는 하나의 낭만 시대의 어떤 아주 좋은 그러니까 보기 좋은 사건으로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난 생각을 해봤는데 그게 뭐 특별하게 뭐 추억이 될 만한 건 없지만 뭐 사건 내 추억이 아니고 사건들이니까 내가 어렸을 때 5학년 때까 6학년 때인가 그때 그 최루탄 냄새 처음 맡아봤는데 그때가 65년도인가 66년도인가 그래요. 그때가 한일 협정을 하는데 그 한일 협정 결사반대 대학생들 데모가 있었어. 그리고 이제 73년도에 10월 유신이 있었는데 그때 나는 그때 뭐 10월 유신 투표하고 막 그러는데 나는 그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 훌륭한 대통령이 있는데 그때 그래서 그냥 투표해가지고 뭐 투표를 안 해도 되지 않나 뭐 아무튼 우리나라는 유신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었어 그때. 그 다음에 이제 79년도에 박정희 총 맞은 사건. 그 다음에 80년도에 80년도인가 그 전두환이 그 광주 쳐들어가서 그런 것들이 뇌리에 남아 있어요. 나는. 그 특별하게 다른 사건들은 별로 뭐 대왕각 화재라든지 청량리 대왕코너 화재 이런 거 말고는 기억나는 게 별로 없어. 이건 좀 여담인데 대연각 화재에서 민족성이 다 드러났다는 거 혹시 아십니까?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급하게 다 뛰어내렸고. 뛰어내려서 죽고 어. 그 중국 사람들은 끝까지 버티고 있다가 이제 질식해서 죽고 맞아, 그래. 일본 사람들은 그거 다 엮어갖고 모아가지고. 모아갖고 내려서 살고 일본 애들이 제일 똘똘하네. 똘똘하죠. 저는 그 74년도에 그게 있었대요. 스트리킹 사건. 스트리킹? 그러니까 그 당시 미국에서 대학생들이 음. 스트리킹 유행을 했대요. 어. 근데 우리나라에 이제 공식적으로 최초가 이제 74년도에 고대 앞에서 어떤 20대 남자애가 옷을 홀랑 벗고서는 이제 뛴 거야. 근데 그 시대가 뭐 장발 단속, 뭐 미니스커트 단속, 그것도 안 될 때인데 말이야. 그리고 막 저 군부 통치하에서 막 저기 긴급 조치하고 뭐 조금이라도 그 저기 뭐 대통령의 어떤 마음을 좀 거슬리게 하면은 다 긴급 조치로 막고선 막 그랬잖아요. 어떤 살벌하던 시기인데 그때 옷을 벗고선 뛰는 사건이 어마어마한 충격인 거야. 사람들한테도 국민들한테도 충격이었고 충격스러운 모습이었고 이 통치자 그들 상황에서도 이건 말이 안 되는 상황이고 막 이런 게 있었어. 그래갖고 그걸 잡기 위해서 막 그 본부가 설치가 되고 뭐 100명 투입해갖고서는 뭐 그 동네 하숙집들을 다 뒤지고. 그러고 했는데 결국 못 잡았대요. 근데 그때 이제 3월 13일 날 이제 그런 사건이 벌어졌는데 74년 15일까지 8명이 스트리킹을 한 거야. 여기저기서 예. 그래서 그 충무시에서는 20대 남자가 이제 걔네는 이제 그거지. 약간 이제 그 성도착증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노출증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게 막혀 있다가 이제 막 서울에서 그렇게 하니까 거기서 걔도 했나 봐. 근데 얘는 큰 거리를 이제 활보하다가 여학교로 들어간 거야. 여학교로 들어가고서 난리가 났대, 여학교가. 아마 불법 무기를 소지하고 들어갔구나. 그러니까 중졸 아마도 때. 그게 그 바바리맨의 저기 선조격이 아닐까. 그 사람은. 하여튼 그게 굉장히 재미있는 저기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그 시대에. 그래서 나는 그걸 하나 뽑아봤습니다. 그 뭐지 이화여대 강당에서 그 노래 부른 갑자기 클리프 리차드. 클리프 리차드 왔을 때 아, 맞아. 팬티 던진 것도 큰 그것도 난리 났어. 이슈였어. 난리가 그것도 났었지. 난리 났었지. 그 얘기하니까 그것도 생각나네. 그 이대 얘기하니까는 그 박인수 사건. 노래 뭐였지? 가수 박인수 말고 어. 이대생들 하여튼 아, 맞아, 맞아. 스물 몇 명, 아, 맞아, 스물 맞아. 몇 명을 갖다가 꼬셔갖고 응, 이놈이. 맞아, 아주 맞아. 대단한 사람이야. 그 하여튼 난 그러니까 놈이지 뭐. 그래갖고선 그 경찰청장이 뭐라 그랬냐면은 그때 그 자기 딸도 이대였었는데 저기 지킬 수 없는 정조는 지킬 수 국가가 지킬 도와줄 수 수 없다. 없다. 그래갖고 하여튼 그것도 참 기억이 나네 그 사건도. 그때는 이대라 그러면은 어쩐 여성의 가장 지성적인 모습의 나 이대 나온 여자야. 그러니까 그게 그 타짜 영화에서도 나 이대 나온 여자 할 정도로. 그러니까 그랬어. 그런 상황이 완전히 한순간에 완전히 엎어져 버린 거잖아. 그게 그 맞아. 도덕적인 그 시각이 엎어져 버렸죠. 그때. 그러니까 더 충격이 컸죠. 그러니까 더 예. 컸죠. 예.
3번 한마디 시간입니다. 아직 성형 수술하기 전이기 때문에 하수빈 씨가 먼저 시작해야 되겠죠? 미리 알려주세요. 우리도 미리 가서 해야 되니까. 그럼 우리 잘못하면 못난이 삼형제 아니고 잘난이 삼형제로 바뀔 수도 있는데. 근데 그렇게 기술 좋은 성형외과 의사가 있을까요? 뭐 하여튼 난 안 해. 돈 없어. 오늘 제 한마디는 그 자주색에 대해서 얘기를 잠깐 드릴게요. 이 자주색이라 하면 옛날부터 나타내는 게 왕실이나 권력이나 재물을 나타내는 게 자주색이었어요. 그래갖고 그 옛날에 그 뭐 중국의 황제라든가 뭐 유럽의 거기도 왕들도 그렇고 교황들도 자주색 옷을 갖다가 입었어요. 근데 자주색을 내려면은 그 옛날 얘기인데 그 바다에 있는 소라 어떤 계통의 소라에서 이렇게 만들어냈는데 천연 그 자주색을 1g 만들기 위해서 10,000개의 소라가 필요했대요. 1g. 네. 근데 가격도 어마어마하게 비싸갖고 자주 지금 얘기했듯이 돈 아주 많은 통치자의 본인만 옷을 갖다 몇 벌 입을 수 있는 거지 쓸 수가 없었어. 그래서 전 세계 국가에 자주 그렇게 좋은 건데도 불구하고 자주 색깔이 없어요. 근데 1856년에 어떤 화학자가 인공으로 합성하는 방법을 이제 만들었는지 지금 모든 색을 다 인공으로 다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근데 자색을 만들어내니까 이제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고 사용을 할 수 있는데 불구하고 국기를 다 그 전에 만들어놨는데 뭐 그 국기를 그것 때문에 바꿀 수는 없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대로 쓰고 그 이후에 신생 국가들은 자주색이 들어간 국기를 쓰고 있대요. 그러니까 옛날 거의 모든 국가들은 그 쓰고 싶은 자주색을 권위를 나타내는 자주색을 못 썼다는 거죠. 그래서 어디서 자주색에 관한 얘기를 듣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주색 그럼. 그 우리 집에서 둘 중에 제일 부유했네. 왜? 밖에서 나가서 막고면 여기가 시퍼렇게 자주색으로 자주색으로 이렇게 됐구나. 바이올릿 페이스라고. 뭐 서울에 정부는 잘 모르겠고 서울에 있는 도로 이름은 다 위인들의 이름을 거의 대부분 따가지고 하죠. 그러니까는 저 광화문에 있는 세종로는 세종대왕이죠. 그러면 을지로는 을지문도? 네, 을지문도. 그 다음에 저기 그 뒤에 뭐야 충무로 그럼 이순신. 그 다음에 퇴계로 퇴계 이황. 그러네요. 종로는 종로? 그건 없잖아. 그건 종로는 그냥 종각이 있는 데라서 그래서 종로야. 네, 성으로 들어가는 종을 치는 곳이어가지고 그게 종로가 됐고 그런 것들 다 알죠. 충정로는 충정공 민영환. 그래? 그건 내가 몰랐다. 나 나도 몰랐네. 그 여러 길이 많아요. 그 다음에 신설동에서 청량리까지 길 이름이 뭐예요? 제기동? 길 이름. 신설동으로부터 해서 청량리까지 길 이름이 왕산로예요. 왕산로예요? 이름 들어오는 봤는데 그게 거긴 줄 몰랐네. 왕산 허위 선생님. 허위? 허위. 구한말의 의병장. 그래? 13도 연합군을 거느리고 저기 서울로 진격을 했는데 마무리해서 후발대를 기다리다가 그 시기를 놓치는 바람에 그래서 이제 마무리까지 왔는데 동대문까지 진격을 못한 거죠. 그걸 이제 기리면서 그런 거. 나 그걸 몰랐네 나는. 그다음에 겸재교 다리도 있고 겸재길도 있어요. 네, 겸재로도. 겸재 누구야? 나 알았었는데. 그 화가 정선. 정선. 그다음에 사가정역도 있죠. 몽천토성 쪽에는 사가정길이 있고 서거정에 옵니다. 서거정은 조선시대에 6왕을 모신 그 학자인데 굉장히 오래 사셨나 보네. 학자인데 아무튼 그 사람은 정치색은 별로 없고 학문만 주로 했던 양반이라 오래 살아가면서 대충 뭐 그렇습니다. 그거 말고도 몇 개를 더 생각을 해놨어도 기억이 안 나요.
나이엔 걸수록 거고. 근데 난 사가정이 사가지 없는 사람들이 사는 줄 알았더니 그건 아니었구나. 또 하나 그래, 어. 얘기할 때마다 우리 둘이 그랬거든. 는 바보가 도트는 소리인데 그걸 여기 하고 있어. 사가정은 넉사자에 아름다움을 가야 돼. 이게 아름다운 것 얘기하는 거. 뭐 무슨 꽃들 이름인데 뭐 그건 뭐 잘 기억이 안 나고 근데 정은 정자고. 저기 훌륭한 분들의 어떤 이름을 따서 길을 만들잖아요. 그 우리도 훌륭해요. 제주도에 가면 삼봉로가 있다. 있어요. 삼봉로 있어요. 우리 옛날 가서 삼봉로네. 저는 이제 지금 아직도 이거 달고 있잖아요. 아까 우리가 노래 각설이 타령을 불러갖고 품바 타령. 근데 여기 있으니까 3번 한 마디 대신 한 노래로 품바 타령 중에 한 노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오케이. 서명제 문난이엔 품바 놀이터 낭만시대 끌고 가는 삼봉아 유리 없는 안경에다 삿발뜨기가 돼지 같은 목소리로 방송을 하네 아닐 일이 웃으며 가잔다 막걸리도 한잔 쇠주도 한잔 낭만시대 끌고 가는 삼봉아. 좋다. 일자나 한잔 아니 일자가 뭐지? 끝난 다음에 소주 한잔 하러 가자. 예. 그거 있잖아 그거 뭐뭐 나쁘다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그것도 맞아 하지. 하여튼 오늘은 우리가 노래를 그걸로 시작했으니까 이제 한마디 아주 좋았어요. 낭만 독창도 그런 쪽으로 한번 오케이. 해볼까 합니다. 오케이. 예. 오늘의 엔딩곡은 아까 우리가 낭만 충창도 품바 타령으로 했고 제가 또 3번 한마디에서도 품바 타령으로 하나 했죠. 그래서 마무리까지도 각설이 품바 타령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당신이 쫓가나를 사랑해 주실 양이면 입술 연지 사줄래요. 입술 연지 형편없다 고추장을 발라라. 싫으나 나는 싫다게 고추장을 싫어라. 당신이 쫓가나를 사랑해 주실 양이면 불에 쥐어 사줄래요. 불에 쥐어 형편없다 소뚜껑을 덮어라. 싫으나 나는 싫다게 소뚜껑을 싫어라. 당신이 쫓가나를
신혼계 낭만시대